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시장은 등락률 상위순을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인 상지건설, 김은수 관련주인 평화홀딩스, 그리고 비만치유제 관련주인 블루엠텍, 그리고 탄소포집 관련주인 에코아이가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탄소포집 관련주인 이재명 정책주죠 어쩌보면. 그 외에 뭐 상승률 상위순을 보시면 APR 화장품 관련주고요, 메타바이오메드는 치아 관련주죠, 임플란트 관련주, 고영은 노복 관련주고, 경방은 이재명 관련주로 또 포함이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좀 의아하다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천하면서도 아유 시세가 나올 줄 알아서 안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좀 기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금일 상한가까지 간 부분인데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큐라틱스는 비만추제 관련주, 평화산업은 김문수 관련주죠. 그래서 밑에 쭉 보면 뭐 이재명 관련주, 뭐 김문수 관련주, 뭐 정책주들 쭉 있고, 그럼 화장품 관련주들부터 뭐 노블 의료 관련주, 임플란트 관련주, AI 의료 관련주들 등 이런 종목들이 조합이 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주도하는 장세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흐름은 뭐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금일 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방. 경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이죠.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이날에 수급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강하게 들어와서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 부근까지. 근데 추가적으로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장중 상한가까지 치긴 했는데,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이게 어쩌보면 연동이 돼서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에서 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 비해서 더 강한 대장 거래량이 실리면서 앞전 고점 돌파 이슈를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정 흐름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상한가 뿐더러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플러스 한 15% 이상부터는 매도 관점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뭐 보유하신 시청자님들, 그래서 보유하셨다가 이제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저는 이 종목이 일단은 전일 KF2 관련주 중에서 스튜디오 미르를 제가 유독 강하게 강조해 드렸어요. 그 외에서 뭐 미스터블루라든지, 그 다음에 A스토리, 그리고 Y랩, 그 다음에 핑거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스튜디오 미르보다 더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물론 뭐 핑거스토리는 시총이 500억이고 A스토리는 700억대인 반면에 790억대네요. 뭐 다 미스터블루도 뭐 시총은 1242억, 원래 저점에서는 600억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는 스튜디오 미르가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시총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관련주 내에서. 물론 1000억대도 적어요. 저시총이라고 보셔도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린 이유는 추세선과 잘 맞닿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상단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세력주일수록 이 추세선을 잘 어째보면 조절을 한다. 뭐냐면 이렇게 추세선 상단 그어보면 저항대에서 이렇게 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이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300일선을 내일 만약에 추가 시세가 나오면 300일선 뿐더러 추세 상단까지도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왜냐면 이게 지금 5일선이 이 앞전에는 21선을 하향 돌파했잖아요. 데르코스가 일어났다고. 근데 이번에는 5일선이 21선을 어떻다? 이겨냈습니다. 하향 돌파 흐름이 아니라 우산향으로 전향이 됐어요. 21선 위에서 5일선이.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전향이 되면 상방으로 강하게 칠 수 있는 겁니다. 이때처럼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 나오고 이게 미는 형태가 아니라 상방으로 상단 추세선뿐만 아니라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5230원 부분까지도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300일선 돌파, 추세 상단 돌파,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았고 이겨내서 우산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Y랩도 그렇고
모양이 좀 안 잡히잖아요. 이평선 다 돌파 흐름 나왔어도 모양은 좋아요. 이동평선은. 근데 뭐 예서 상단 그 추세선이라든지 뭐 300일선과의 이런 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상단 추세와 좀 잘 맞닿아져 있는 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스튜디오 미러보다는 아닙니다. 모양이 썩 이쁘다고 보기에는 볼 수는 없어요. 물론 300일선을 이제 돌파, 앞전에 이미 돌파했고 추가적으로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역시 좀 강하게 갈 거라 좀 보고 있는데, 그럼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단기 가격이 내일 풀리긴 해요. 그러면서 뭐 앞전 고점 돌파, 뭐 300일선 돌파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도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모양이 확실히 뭐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핑거스틸도 그렇고 스튜디오 미러가 모양이 제일 이뻐요. 그리고 아까 시총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일 급등 나온 그린 케미칼 탄소 포집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 종목이 대장주였어요,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에콰이는 권리락 때문에 상한가에 친 거고요, 어째 보면. 물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권리락 때문에 점상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장주는 그린 케미칼인데, 그린 케미칼이 시총이 2천억대인데 에코바이오보다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물론 뭐 제가 한택을 추천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택이 저는 좀 더 강하게 갈 줄 알았습니다. 악성 물량이 이제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은 악성 물량이 나올 리 없기 때문에 한택이 좀 더 강하게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역시예요. 대장주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택도 뭐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일정 부분 그래도 수익은 보셨을 테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어째 보면은. 그래서 뭐 말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데, 일단 캡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스튜디오 미러를 전 여전히 제일 좋게 본다. 그래서 내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뭐 20% 이상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겠죠. 당연히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요. 수급이 안 들어오고 마무리가 됐다, 이번 주에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한 주를 마무리했다, 수급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다음 주까지 보셔도 된다. 다음 주까지 끌고 가실 생각으로 홀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 미러는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택 같은 경우도 저는 지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갭으로 살짝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더 끌고 가 보셔라. 다만 갭 부분 2분의 1 부분인 34,000원 부분이 혹시라도 이탈되면 자르셔라, 손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SK이터닉스를 저는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SK이터닉스를 매수하셔서 끌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UDM텍하고 MI 큐브 솔루션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발톱을 숨기고 있다. MI 큐브 솔루션이나 UDM텍은 큰 거 한 방 터트리려고 발톱을 숨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기다리시면 한 방은 세게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바이오스마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원래 종가 베팅으로 전일 말씀드렸는데 시총이 이게 그 신용 비율이 7%대여서 제가 드리기가 좀 망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외시키고 차라리 UDM텍이나 MI큐브 솔루션이 훨씬 낫다. 차트 비율에서 더 빠질 자리도 없고 끌고 가시기엔 한 방 먹기에는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빠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일자리 관련주는 대형 컴퍼니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바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저점 이탈 한 다음에 옆으로 긴 다음에 보낸다든지, 여하튼간 여야 공통 관련주로는 안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 그럼 파인메딕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이렇게 옆으로 좀 긴 모습인데 쌍바닥 형태로 한 번 더 상방으로 좀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의료기기 관련주도 좋았잖아요. 물론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도 같고, 얘도 임플란트 관련주랑 또 연동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죄송합니다. 얘는 아니다. 여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먹은 게 있나? CG메디텍. CG메디텍이 이거 임플란트 관련된 거죠.
시즈메텍이 임플란트 관련돼도 얘는 안 나왔더라고 그 수급이. 근데 끌고 가시면 결국은 상방을 한번 강하게 갈 테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WCP가 금일 좀 흔들었어요. 흔들만 해요. 좀 흔들다가 밑꼬리 달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지금도 계속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갭이 있잖아요. 갭을 메꾸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메꾸고 상방으로 이렇게 한번 치고 갈 수 있다. 근데 이날저날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좀 들어온 형태여가지고 상방으로는 앞전 고점 돌파는 좀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홀딩 관점입니다. 그 외에 뭐 메가터치도 모양 흐름이 에이프로도 그렇고 모양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썩 뭐 나쁘지 않고 끌고 갈 만만 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단기적으로는 한덕수 테마주를 좀 봅니다. 내일 단기 트레이딩.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일 단 하루만 볼 것. 하루만 볼 것.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할 것. 200 이상 넘기지 마세요.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거 완전 도박이고 200 정도 이내로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2차 이동도 결렬됐죠. 김문수하고 한덕수 이제 총리 이제 가 이제 협상을 이렇게 하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2차까지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 근데 결국은 할 거라 봐요. 저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아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한덕수냐 아니면 김문수냐인데 김문수는 쉽게 양보를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11일 이전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일요일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형태더라고요. 차트 베이스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고 이 중에서 저는 딱 두 종목만 봅니다. 어느 종목이냐면 보시면 시공테크. 시공테크가 부통주에선 제일 좋아요. 모양이. 그리고 시간으로 보시면 빠졌죠. 이렇게 2차 협상이 결렬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갔다가 결렬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빠졌어요. 일정 실업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보내다가 빠졌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일정 실업 부담이 있어요. 일반 뭐 점상까지는 안 갔지만 아마 내일 한번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땐 세력이 넘기겠죠. 이거는 한번 넘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별로야. 부담이 돼요. 오히려 이렇게 빠진 종목 이렇게 대장주격으로 잘 가다가 이쁘게 빠진 종목이 났거든요. 내일 5% 정도 빠졌으면 살짝 음봉망이 또 나온다. 그러면 믿고 있다는 형태로 장대 한 번 한번 꽂을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하한가라 혹시나 하한가 친다면 거의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21선 부분까지 밀립니다. 하한가 치면. 그렇기 때문에 첫 시세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얘가 테마주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덕수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빠질 차례는 없어요. 사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일 5% 이하로 밀린다. 그러면 좋은 매수기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것도 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전 대한제당구를 추천 드려요. 대한제당구는 진짜 빠질 자리 없어요. 시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69%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더 이상 빠질 자리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뺀다 하더라도 이때 뭐 한덕수 테마주 연동돼서 한가 친 거니까 리셋된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막 빠진다 만약에 그 믿고 있다는 형태로 장대 한 번만 쏴줄 수 있어요. 클라이막스로. 그래서 만약에 매매한다 부담 없이 그러면 대한제당 우를 매매하십시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대한제당 우를 매수했는데 변동이 없어. 내가 매수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이 끝난다. 그러면 그냥 자르세요. 그냥 자르시고 아쉽지만 그냥 자르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한덕수 테마주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낀다. 그럼 매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매하지 마세요. 아예. 관심 갖지 마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K앱툰 관련주 중에 그냥 스튜디오 미르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제가 말씀드린 UDM텍이라든지 MI큐브 솔루션 아니면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보지 마세요. 굳이 뭐 한덕수 테마주를 못 알아봅니까? 다만 내일은 제가 봤을 때 차트 베이스로는 좀 좋아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